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큰 문제점은 신청주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투쟁이 투자가 된 거예요. 네. 투쟁이 투자다. 그런 게 모아져야 결국 그분들이 투자의 투자가 사다리를 되고, 네.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되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투쟁하고 그 투쟁이 국가적으로 투자가 된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는 것도 너무나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기에 앞서서 아니 단돈 10원이 없고 빚이 너무 많고 학자금 대출에 부모님 빚에 오늘 당장 알바하느라고 먹고 살기도 바쁜 수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자영업자들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고 투자해야겠다는 좋은 마인드와 좋은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시드머니를 모아가야 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전문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한 달에 최저임금 200만 원 안팎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10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아 이런 분들이 그분들 참 입장에서는 이광수 꿈 같은 얘기일 수 대표님이나 있어요. 박시동 대표님의 투자하자 용감하게 네. 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구마일 같아가지고 네. 부둣값도 없는데 네. 뭔 소리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 예. 최근 통계상 하위소득 네. 20%는 매달 35만 원 적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리고 가장 최근 통계 모든 계층이 그래도 소득이 조금은 늘었거든요. 네. 하위소득 20%는 소득이 줄었더라고요. 예. 그 상태에서 투자해라 그러면 어쨌든 하위소득 20%는 국민 20%면 우리가 네. 1000만 명. 아까 최저임금선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으로 네. 복지제도를 더 확대해야 되고 네. 본인의 자영업소득이나 노동소득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부나 지자체가 뭐 물가수당이라든지 옛날 코로나 때 재난지원 같은 걸 줘야지 이제 이득이 늘어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그런 걸 일치 안 하잖아요. 오히려 네. 지역 경제도 살리고 소비자들에게 혜택도 주는 지역화폐 아예 없애버리고 하니까 예. 사실 지역화폐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네. 야당들은 지금 상임위에서는 살리려고 살리고 있어요. 하죠. 매체적으로. 네. 이 지역화폐는 여러분 그거잖아요. 10만 원 내가 딱 지역화폐 여기 이제 우리 상암동이다. 마포 지역화폐다. 네. 내가 10만 원을 내면 11만 원이나 11만 5천 원짜리 포인트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재벌 대기업이 아니라 동네 슈퍼, 미용실 이런 데서만 쓰는 거예요. 네. 당연히 동네 상권도 살고 10만 원인데 한 푼이 진짜 아깝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당근마켓 가입자가 600만 명. 왜 당근마켓 가입하겠어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네. 팔고 중고로. 네. 조금이라도 받아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컵 같은 것도 다 올려 이런 것도 팔아요 막 사람들이. 네. 500원에 팔아요. 네. 그럼 마침 컵 살라 그랬는데 500원? 김무준? 나 근데 김무준 팬인데 이거 내가 500원 주고 사야지. 그래요? 딴 데서는 막 이게 컵이 뭐 2,000원, 3,000원 주는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김무준도 나오고 컵도 500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근마켓이 600만 명이 가입했죠. 상반기에만 작년 상반기에만. 사람들이 지금 만보기 엄청 깔잖아요. 만보기 까는 이유가 일단은 만보를 걸으면 건강하니까도 있지만 실제로는 만보기 깔면 한 140원 정도, 뭐 200원 정도 하루에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 앱이 있죠? 네, 그런 앱이 많이 있어요. 네. 뭐 토스 같은 경우도 네, 네. 140원을 줬는데 요즘 이제 토스가 갑자기 만보기가 개편됐거든요. 140원이 아니라 5, 60원밖에 안 줘 하루에. 토스 대입실장 만났어. 이 사람아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토스를 140원씩 벌었는데 이렇게 돈이 줄어들었어. 아유 형님 말도 마세요. 사람들이 엄청 가입해가지고 아이고. 회사에 부담이 될 정도로 가입을 한다. 140원 때문에. 네, 다 그럼 우리는 140원이지만 네.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그렇죠,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140원씩 받아가니까 회사에 당연히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토스 만보기가 실제 개편됐어요 최근에. 아는 분들 알아요. 140원 주던 게 요즘 무슨 50원, 60원밖에 안 돼요. 만보를 걸어도. 얄밉지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게 지금 우리 만보기를 이웃의 깔고 실제 현실이죠. 네. 지갑 안에 보시면 커피 10잔 먹으면 한 장 공짜 쿠폰 뭐 네. 별게 다 있잖아요. 저도 이 머리는 이제 블루 클럽인데 10번 깎으면 한 번 공짜예요. 가시면 설레요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한 7번, 8번째 깎으면 앞으로 2번만 더 깎으면 이제 한 번 깎아. 그럼 좀 빨리 깎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건 아닌가요? 마지막에는 원래는 머리를 엄청 장발로 한 3달 길러요. 그다음 한번 숏컷을 해요. 그리고 또 3달 기르고 이렇게 하는데 막판에는 3달까지 안 기다리죠. 아이고 이번에는 공짜니까 한 달에 가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10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어려운 우리 현실 이런 속에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네. 청년들이나 빈곤층들이나 서민층은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어떤 여러 지제도나 생활비 저감한 지제도를 우리가 엄청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야별로도 있고 생애주기별로도 있어요. 네. 그러면 아동수당 있잖아요. 태어났을 네. 때. 그다음에 뭐 분야. 출산지원금 주는 데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정보들. 아이가 학생이 되면 무상교복. 예전에 비해서 대한민국 엄청 많이 좋았어요. 자, 근데 아동수당이 1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만 7세까지밖에 안 줘요. 네. 이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정보를 반드시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신청이 안 되면 안 줘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큰 문제점은 신청주의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안 해줘요. 물론 이제 요즘은 출생 신고하면 아동수당은 자식 안내를 해주는데 어쨌든 그거 반드시 받으시되 올려달라 요구를 하자는 거죠. 아이 키우는데 10만 원은 전혀 출산에 장려책도 안 되고 없는 것보다 낫지만 큰 돈이 안 된다. 최소 아이를 키우는데 비용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건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 자 교육비 아까 말한 요즘 고등학교까지 7학년 무상급식 대죠. 네. 그 다음에 초중고 의무교육 대죠. 네. 자 입학금 있었죠 옛날에 대학들 할 때 여러분들 입학금 됐죠?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 폐지했습니다. 대학 이제 안 입학금이 내요. 없어요? 입학금 안 내요. 아. 올해 작년 안 냈어요. 네. 와. 얼마나 좋아요. 국공립 때는 먼저 없었고 사립 때는 4년에 걸쳐서 없어졌어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몰랐네. 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몰라도 돼 없어졌으니까 신청주의는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아. 없어진 것은 몰라도 되는데 네. 우리 같은 참여연대나 민생경제연구소나 반값 등록 국민보험 같은 데 열심히 투쟁해서 없어졌다는 걸 알면 좋죠. 네. 근데 대학생이 됐어. 요즘 이제 모르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키우지? 등록금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나머지 생활비까지는 2천만 원 정도 들어서 저번에 대학교육연구소가 펴낸 자료 보니까 1년 동안 휴학이나 그다음에 뭐 어학연수 같은 거 네. 포함해서 한 5년을 다닌다고 치면 네. 1년에 2천만 원씩 1억 정도가 든대요. 그렇죠. 대학교가. 대학교 진짜 엄청나게 들잖아요. 와.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이것도 네. 신청주예요.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예. 소득 9분위 10분위를 제하고는 소득 예. 8분위까지는 최소 350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 나와요. 모두 다요? 여러분이 다닐 때는 안 나왔잖아요. 저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는 학자금 대출로 제대로 그렇죠, 안 해줬어요. 과마다 쿠폰이 학자금 대출쿠폰 한 2개,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받으려고 학과 사무실 가서 조교수님한테 막 사정하고 저도 결국 사정해서 학자금 대출 쿠폰 받았던 데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일단 국가장학금 무상장학금인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들이 엄청 재밌는 게 제가 이거 방금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좀 와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누가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주세요. 예. 전화가 와요. 학자금 대출로 오히려 그러니까요. 학자금 대출은 다른 겁니다. 예. 무상장학금입니다. 아, 오. 장학금이니까 무상이네. 네. 주는 거네. 소득 차이 80%. 예. 그러니까 9분위 10분위는 못 받아요. 이건 문제죠. 여기 소득은 자산인가요? 네, 자산도 포함? 연봉하고 자산하고 해서 포함? 보통 9분위 10분위면 연봉이 이제 한 1억 안팎쯤 되는 분들은 못 받는 건데 근데 소득 9분위는 사실 주변에 많아요. 차 있고 집 있으면 9분위로 되는 거 많아요. 부모님 맞벌이 해버리면. 소득 9분위 중에는 한 푼도 못 받으니까 국가장학금을 받게 달라고 투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분야 상관없이 장학금 다 줘야 된다. 교육의 보편성 때문에 다른 나라는 다 대학 무상교육 때 소득 분야 상관없이 하잖아요. 네. 다만 우리는 이명박 때 제가 반값 등록금 투쟁을 해서 이 제도가 생겼는데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우겨가지고 9분이 10분까지 줄 수 없다. 7학년 무상급식 때도 그 논리를 폈잖아요.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 왜 이재용 아들한테 왜 7학년 무상급식을 해줘야 되냐. 아니다. 교육은 보편적이고 동시대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같이 먹음으로써 부자도 섬유가 중산층들의 삶을 더 이해하게 되고 교육이 평등하다는 것도 인간 평등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보편적 복지제도 알아야 된다. 7학년 무상급식은 소득분 상관으로 다 적용이 되잖아요. 고교 무상교육도 그렇고 대학만 소득 분야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이건 논쟁 중이죠. 아, 근데 이것만 들어도 진짜 이 투자인데 세상을 바꾸는 게 진짜 큰 투자네요. 여기서는 이 투쟁이 투자가 된 거예요. 네. 반값 등록금 투쟁이 투자가 돼서 멋있다, 멋있다.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는 700만 원이 나왔네요. 1년에. 뭐 예를 들면 수도권의 국공립대학교. 네. 그러면 전액이 장학금 나와요. 무상교육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무상교육이 지금 일부 실시되고 있는 거예요. 저 서울시립 때 반값 등록금 했잖아요. 네. 서울시립 때는 거의 무상교육이에요. 시립 학생들이 원래 내는 등록금에서 절반으로 깎이는 데다가 국가장학금이 중복 적용되니까 내가 이제 문과 학생들이 낸 등록금 보니까 100만 원이더라고. 100만 원. 시립 학생들이. 네. 근데 국가장학금 나오잖아요. 네. 등록금을 뛰어넘어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도액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립 때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저는 더 나아가서 육사, 회사, 공사, 카이스트, 경찰대 이런 데 보면 나중에 다 고급 엘리트 되고 돈 잘 버는 사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무상교육을 해주잖아요. 아직도 국공립 때는 무상교육을 안 해줘요. 다른 국공립 때는. 그렇죠. 네. 지방- 유럽의 많은 그러네. 대학들은 다 오히려 무상교육 취업이 해주잖아요. 보장된 대학은 예. 지방 무상교육을 국공립 해주고. 때들 무상교육 했으면 지방- 좋겠어. 그러니까 카이스트하고 육사회사 공사
네. 경찰대 다 비교적 장교되고 예. 안정된 경찰 간부 직업. 되고. 그리고 안정- 다 세금 받네. 예, 그 그분들은 직업들. 무상교육이거든요. 네. 물론 당연히 국가 엘리트들을 키우는 네,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해준 거지만 그 논리라면 지방의 인재를 그다음에 지역 황폐화를 막을 지방 국공립대는 더 먼저 무상교육 해줘야 되니까 예. 전면 무상교육 어려우면 지방 국공립대나 지방 사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돼. 그러면 학생들이 지방으로 서울 수도권 가겠네. 안 오고 오히려 지방으로 갈 수가 아, 있죠. 이것도 이건 이제 균형 좋은 발전이나 말씀이시네요. 예. 지역 소멸로 막을 수가 있는 아,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전면 무상교육이 어렵다면 그렇죠. 거기서부터. 지방부터 하자. 예. 지방 국공립대, 지방 사립대부터 하자. 예. 그럼 뭐 지방 사립대들 일부 통폐합 필요하면 또 통폐합하고요. 네. 인구수는 네. 줄어든 대학수가 많다라는 지역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하면서 아 근데 이 말 너무 좋다. 투쟁이 투자다. 예, 예. 이거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예, 이거는 거기 하실 때도 쓰세요. 예. 그리고 7학년 무상급식이 한 달에 급식비가 5만 원, 5, 6만 원인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서민 중산층 가정 입장에서는 도시락 쌀 필요도 없고 급식비를 낼 이유도 없잖아요.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서민 중산층 도움이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권을 만나서 굉장히 괴롭게 냈지만 김대중, 노무현,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때도 발전한 게 경제민주화 제도나 복지민생 제도거든요. 반값 등록금도 어쨌든 이명박 정권에서 도입했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나시죠? 2010년도, 11년도에 학생들 오랜만에 네. 그 전국 막 투쟁하고 시위하고 그래야 반값 등록금 시 연예인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더니 이런 좋은 제도가 생기잖아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정말 극적으로 변한 제도인데 예전에는 학자금 대출도 안 해줬고 네. 과마다 쿠폰 몇 개 있다 그랬잖아요. 대출은 다 해줬지만 금리가 이명박 때만 해도 7, 8%를 받았어요. 네. 거의 고금리죠. 사채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 학자금 대출금리 1.7%가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거의 뭐 1.7%로 네. 떨어진 거예요? 1.7% 포인트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 1.7%까지. 1.7%라는 거죠. 초저금리죠. 와. 저는 이것마저도 학자금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무이자로 하자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이거예요. 네. 예전에 대학 다니는 분들은 진짜 이걸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우리 셋이 대학 다닐 때 이제 학자금 대출도 어려웠지만 받아도 고금리였지만 이자를 2월달에 받잖아요. 1학기를 등록하려면 네. 3월달에 바로 이자를 냈어야 돼요. 아. 그래서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 몇만 명이 양성된 거예요. 아. 자, 여러분 학자금 대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아는 분들 알 텐데 나중에 졸업해서 오. 돈을 벌면 이자 네. 후불제. 그때 이자를 내는 걸 바뀌어요. 돈 네. 못 벌면요? 돈 못 벌면 안 내세요? 이자를 안 내도 돼요. 오, 좋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할 때 이제 이걸 학자금 후불제, 등록금 후불제, 유시민 선생이 주장했었어요. 등록금 예. 후불제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정확한 명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한제 특별법에 의한 제도인데 예. 한국장학재단이 운영을 하고요. 이걸 할 때 국민의 부모들이 엄청 얼마나 웃긴잖아요. 제가 그때 이걸 도입을 하고 막 데모하고 있는데 이거 도덕제의가 발생한대. 안 학자금 갚는다고? 이자 안 갚는 놈들이 생긴대. 야, 안 갚으려고 취직 안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있겠네. 제가 그 의원들한테 아니 의원님 예를 들면 학자금이 1,000만 원 이제 한 학기 1년에 1,000만 원이면 뭐 한 2년 3년이면 아니면 최대 3,4천만 원까지 빌릴 거 아닙니까? 3천만 원까지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도 빚이 진다고 치고 그걸 안 갚으려고 평생 실업자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른 돈 벌어서 그거 갚아보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랬더니 결국은 아무 말 못했는데 일단 그렇게 정말 주장을 했다니까요. 도덕제의가 발생한다고. 이제 이 제도는 뭐냐면 취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대출을 갚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업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제도죠. 너무 좋다. 그리고 취업했는데 연봉이 너무 낮다. 그럼 학자금 대출 이자를 못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네요. 그럼요. 이건 너무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평생 나눠서 갚는 건데 만약에 이 대표님이 미래세 들어가지고 뭐 연봉이 한 1억 되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갚겠다 나는 이번에 한 3년치 연봉을 내가 그럼 한꺼번에 또 갚을 수도 있어요. 네. 조기 상환도 돼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부모님들 지금 이번에 고3 시험 본 학부모님들이나 재수했던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이제 고3 올라가는 학부모님들 등록금 때문에 너무 걱정일 텐데 예전에는 등록금 말을 못해서 뭐 부모가 막 자살도 하고 막 너무 슬픈 일 많았거든요. 이제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이야 너 대학 가면 국가장학금도 최소 357만 원까지 나오고 나머지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 받으면 네가 졸업해서 갚으면 된대. 이제 엄마 아빠는 끝. 더 이상 너를 위해서 돈 안 쓸게. 그럼 네가 필요하면 알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그 학자금 이자마저 무이자로 하자. 그리고 이 학자금이 1.7로 나누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양시도 있을 거예요. 이자를 또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네. 근데 역시 이건 또 신청주의죠. 신청이 아니니까 모르면 못 받는 거야. 신청을 하면 1%를 지자체가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0.7%만 이자면 되면 되네. 와. 예전에 시운 때 그런 제도 보셨었죠? 그 이자 지원 민주노동당이 조례를 주도했어. 제가 진짜요? 박수. 12년 전에 야, 박수다. 아, 진짜. 역시 아. 경제민주화 네, 진짜. 복지국가의 시동은 박시동이었어. 네. 그것 때문에 고양시에 대학생들이 많이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강원도 화천은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학 무상교를 한대. 오. 인구가 늘어났어요. 오. 왜? 화천에 대학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네. 화천에 적을 두면 서울대를 가든 중앙대를 가든 고대를 가든 또는 인근의 강원대를 가든 춘천에 있는 한림대를 가든 이사 안 가고 화천에 두면 무상교육이에요. 네. 안산시에 살기만 하면 반값 등록금 200만 원인가를 지원해줘요. 이 국가장학금 별도로. 나이 제한 없습니까? 나이 제한은 없죠. 그러면 저도 가도?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도 대학생이 되면 와, 갑자기. 국가장학금 나이 제한 없어요. 대학을 하면 더 다녀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평생교육 시대잖아요. 오. 대학을 한 번 더 가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심지어는 국가장학금은 내가 만약에 소득 9분이 10분으로 돼갖고 못 받는다 하더라도 취업학자금 상한제라도 해가지고 나중에 돈 벌어서 갚는 걸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투자를 해서 내 재산도 늘려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특히 대한민국은 노후가 불안한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투자 이전에 또는 투자와 투쟁을 병행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비용이 확 줄어든다는 생각하죠. 만약 지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가 여섯 개 제일 큰 부담이거든요. 식료품 비용하고. 이게 만약에 유럽처럼 무상교육, 무상의료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노후가 덜 불안하잖아요. 노후 불안의 가장 결정 원인 중에 하나가 병든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는 네. 거거든요. 근데 무상으로다. 영국처럼. 그러면 노후 불안이 확 줄어들죠. 영국은 여러분 아시죠? 무상의료인 거. 일단 가면 무조건 치료부터 해주잖아요. 차비까지 줘요. 모든 분한테 차비 드는 거 아니고 저소득층은 왔다 갔다 하면 차비가 없을까 봐 차비를 줘요. 독일의 대학생들은 무상교육일 뿐만 아니라 학생 수당을 줘요. 그렇죠. 바페크라고요. 네. 왜 학생 수당을 주냐 물어보니까 아니 무상교육 하니까 좋긴 한데 저소득층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또 생활비가 없으니까 또 알바를 해가지고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는 거야. 고소득층 학생들은 부모님 준 생활비로 공부만 전념하고 그러니까 아예 저소득층 학생들이 알바를 하지 않도록 학생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만 제가 해보면은 우리가 사실 무상급식 처음에 전국적으로 한 12년 전에 막 쫙 할 때 그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공감했지만 반대편에서 하는 사람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이것 때문에 뭐 시장 쪽도 걸지 않았습니까? 나라 망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나라 망한다 했는데 지금 나라 망한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좋아하는 제도고 외국에서 요즘에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를 배우러 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 했던 논리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국민들 피 같은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가 이재용이 자식한테 급식비 왜 내줘 이 논리가 사실은 잠깐 흔들흔들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한 게 뭐냐면 무상급식을 급식으로 보지 마. 무상교육이 헌법에 나와 있잖아. 교육 안에 학교 들어가서 밥 먹는 거 포함이야. 그렇죠.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로 우리가 그걸 네, 협파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교육의 보편성 차원에서 우리가 초, 중, 고까지 이제 올렸는데 이제 대학교가 사실 큰 돈인데 네. 그 말씀 많이 해주신 거거든요. 네. 대학도 무상 또는 방금 말씀하신 건 교육비 어떤 지원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사실 부담 없이 사회에 진출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반론이 들어오면은 취업하라고 그랬지 누가 대학 가라고 그랬어? 라든지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성인의 세계인데 예. 뭐 이런 어떤 반론. 그럼 예. 우리가 이재용이 자식한테도 학비 내줘야 돼? 이게 여기를 관점이 극복해야 되는데.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주식 분석한 때도 회사 이름을 빼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이를 부르는데 왜 이재용 딱지를 붙입니까? 아이는 아이예요. 네, 그렇죠. 이재용 아이도 아이예요. 네.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지 부모를 위해서 돈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요. 이거 학자금 대출 예를 들어서 소득 분위기가 낮은 분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국가장학금. 예, 근데 국가장학금 근데 1.7%잖아요. 학자금은 이제 다 받을 수 있는데 1.7%예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시중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학자금 내줄 수 있어. 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돈을 딴 데다 좀 이렇게 하고 이건 저금리 일종의 네. 대출이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드냐면 네. 부모 세대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야, 학자금은 내 아빠가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조금 더 뭐랄까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예. 이걸 이용하는 게 좋다. 예, 그래서 그런 이용은 논란이 있겠지만 현행 제도상은 못 막게 돼 있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도도 생겼어요, 여러분. 학자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잖아요.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 주니까 생활비도 한 학기에 150만 원을 대출해 줘요. 그것도 역시 1.7%로.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하고 생활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그 돈으로 특히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을 감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재투자하는 게 어려워요. 네. 더 높은 예금금리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받아가지고
예금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요즘 뭐 4%까지 주는 적금이 있으니까 예금 있잖아요. 정기 예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150만 원.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저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힘드시면 근데 그런 것도 결국에는 활용하면 이게 좋겠다. 가족 단위 경제에서는 이게 악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아니 아버지가 결국엔 내가 낼 돈을 너가 학자금으로 써 아버지 돈 우리가 돈을 쓸게 이렇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는 자기가 알바해서 버는데 생활비 대출 150만 원 받아서 4% 은행에 넣으면 1.7%니까 2.3%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건 알뜰살뜰히 사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세는 나쁘지만 절세는 나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이런 꿀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런 제도가 생겼다. 투자와 함께 세상에 대한 관심과 투쟁 계속 우리가 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가입자분들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필요한 계약이면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거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보장 분석을 해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서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이고 실력 있는 보험 전문가들이 이미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오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 친구 추가 하시거나 여기 대표 전화 1800-7917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 마이보험 체크 추천. 이제 제가 계속 요즘 방송에 나가서 좀 한 푼을 아껴야 된다. 자, 6시 반 전에 대중교통 이용하면 서울 수도권 20% 네. 할인이 돼요. 네.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예요. 예. 명할만 조조 할인인 거 아마 아니라. 소장님이 여기저기 얘기해서 네. 많이 퍼졌어요 지금. 그래서 6시 반, 근데 6시 반이 너무 이른 거예요. 너무 이르죠. 그래서 7시로 우리가 제도 개선하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6시 40분, 50분에 타는 사람 많아요. 예. 그리고 6시 반에 타니까 7시, 8시가 피크 타임이거든, 대중교통. 너무 미어터지잖아, 정말. 지옥철, 지옥버스. 그렇죠. 근데 만약에 6시 반이니까 분산 효과가 너무 낮아요. 아. 근데 7시잖아요? 그럼 좀 한번 우리도 생각해보자고. 네. 만약에 7시에 미어터져서 가느니 차라리 6시 5분에 20% 할인받고 타지 않겠어요? 네. 조금 먼저 일어나가지고 조금 먼저 머리 감고 그런 분산이 확실히 생겨요. 네. 그러니까 생활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7시에서 8시에 그 지옥 같은 출근길에서도 분산시키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6시 반 전에 타면 30% 할인해주고 6시 59분 전에 타면 7시 전에 타면 25% 할인해주고 이렇게 차등할 수도 있고요. 새벽에 나가는 분들은 조금 더 보내주고 그래서 할인율도 높이고 그러면 네. 저는 7시, 8시 피크타임 분산이 꽤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이걸 모르면 엄청 많아요. 제가 네. 얼마 전에 민주당 성동위원회 가서 강의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대중교통 할인제. 근데 이걸 알면 저만 해도 지금 6시 35분에 탈 거 조금 일찍 가서 6시 반 그걸 타갖고 뉴스공장 가요. 네. 충정역으로. 네. 그러면 가면서 딱 안기려니까 그러니까 저 방금도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로 20% 할인받고 왔습니다. 그럼 시민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저 제도를 몰랐어요. 근데 뭐, 그렇죠. 저는 회사 다닐 때 항상 6시 전에 가니까 네. 항상 그런 줄 알았어. 그렇죠. 광역버스 비가. 네. 요즘은- 그때 요즘에 제가 백수 되고 나서 나중에 타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지? 맞아요. 봐봐. 버스가 1,500원인데 6시 반 전에 타면 300원이 할인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광역버스는 더 적지 않아요. 싸지거든요. 그렇죠. 광역버스는 더. 네. 전철도 1,400원 올라갔잖아요. 내년에 또 150원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550원에서 20% 할인이면 300원이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슈퍼에서 물건 살 때 그 포인트 쌓이는 거 보면 맞아, 편의점이나 맞아, 맞아. 2원 막 많이 사봐야 그렇네. 30원 쌓이잖아요. 막 맞아,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거 다 챙기잖아요. 포인트 카드 다 내잖아요. 그래서 지가 이렇게 두꺼워졌잖아. 네, 지갑 두꺼워졌어요. 그 포인트 안 쌓으면 진짜 화나고, 그렇죠?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그 본스 치킨이 12마리 먹으면 한 마리 공짜였는데 그런 10번 먹었는데 없어졌어. 내가 본사에 전화해갖고 내가 치킨 하나 받아먹은 놈이요. 아니 세상에 내가 이 쿠폰을 제가 이 지갑에다 쿠폰을 제가 아까 알지? 얘기 드렸죠. 투자하시면 거부된다고. 이게 특히 치킨 쿠폰은 찍어주는 게 아니야.
명함형으로 줘요. 명함형으로. 아. 그냥 홍보하려고. 그 당연히 지갑에 넣으니까 10개 넣고 그냥 빡빡 했잖아. 2마리만 더 먹어 1마리 공짜여갖고 설레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 내 쿠폰 좌절하면 안 됩니다. 집요해야 돼요. 본사에 전화했어. 어디 갔어? 여러분 잘 안 어디 되시면 갔어 폰스치킨? 민생경제역에 연락하세요. 그래갖고 결국 대신 한 마리 받아드립니다. 저기 한 마리 그때 한 마리 보내주신 폰스치킨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철에서 항상 방향을 잘못하거나 화장실 때문에 나갔다 오면 항상 맞아. 돈이 한 번 더 냈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그거. 진짜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없고. 급동 마려워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하철 선생님한테 전화했고 용문수한테 내가 지금 방향 잘못해갖고 건너간다 그러면 저 문 열어주긴 해요. 근데 매번 그 귀찮았는데 지금 15분 안에 다시 그 역을 타면 무료예요. 이런 제도들 물론 이제 이건 몰라도 이용할 수 있지만 근데 알아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무사태평으로 은가를 15분 하고 16분째 들어오면 돈을 내는 거예요. 딱 시계 보면서 아이고 자 11분 지금쯤 끊어야겠네. 끊어주고 이 은가라는 게 금방 나올 때 있지만 좀 길어질 때도 있잖아요. 한없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한 11분쯤에 끊어준 다음에 걸어가는 시간 감안해서 15분 전에만 동일역만 돼요. 다시 타면 무료입니다. 당근마켓 이야기하고도 연동인데 요즘에 당근마켓에서 이제 이루어지면 보통은 전철역에서 많이 사요. 네. 전철역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자, 사람도 내가 많고 이러니까. 천천히 갔어. 이거 팔러 왔어. 500원짜리 2개. 여기에 나갔어. 그럼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주고 네. 15분 안에 들어오면 무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박. 돈 벌고 대중교통 무료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로 이제 기다리다가 16분 기다리면 돈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놓자는 겁니다. 이거 정리하려면 저희 밤새겠네요. 아니 제가 지금 대충 목록 이렇게 와. 돌리는 정보가 한 30개 돼요. 이런 걸 천천히.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좀 모아진 사이트는 그래서 어디 그걸 어디입니까?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어디 아니요 들어가면 없어요. 좀 이게 없어. 이게 문제야. 아, 그렇습니까? 이거 네. 저희 그거 넣으면 되겠다. 책에. 그래서 우리 책에도 넣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보조금 포탈이라는 건 있어요. 보조금 포탈. 보조금 포탈은 정부나 지자체는 보조금을 다 나와요. 네. 그다음에 토스 같은 요즘에 인터넷 뱅킹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게 해줘요. 매우 도움이 되죠. 그다음에 네. 복지로가 있어요. 복지로. 복지로. 그다음에 129 전화번호 129 이런 데서 본인이 지금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서민층인데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129 콜센터 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 네. 포탈 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걸 조회를 돼요. 네.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소득층들이나 뭐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계층들은 그런 게 있는데 역시 신청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통신비가 12,100원이 감면이 돼요. 이것도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노인은 아니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기초연금이 현재 어르신들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하위소득 70%에만 지급이 됩니다. 즉 상위소득 30%는 제외되니까 근데 그러면 노인의 70%는 통신비를 12,100원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하면.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이 국민 절반쯤 돼요. 이걸 저희들이 민주당 소확행위원회하고 이용빈원 광산구 이용빈원이랑 우리 연합에서 광산구 주민센터에서 일일이 다 노인들한테 전해드린 거예요. 기초연금 받고 계신데 이거 했냐? 뭐냐? 뭔 그런 제도가 있었냐? 두 분은 12,100원이니까 24,200원이 할인되잖아요. 매달요? 그럼요. 24,200원이면 서민들 입장에서 눈 휘둥거려주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재벌 대기업 통신사들한테 어르신들이 신청하기 힘들잖아. 니들이 그냥 해줘라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냥 의무감을 감면. 넘어서 자동감면 해줘라. 정보는 알고 신청하시되 제도 개선 계속 요구하는 거죠.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휴면 예금,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나도 많을 텐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어카운트 인포 앱으로. 네, 네. 정말 거짓말 아니라 뉴스공장에서 제가 이거 안내하고 TBS를 안내했을 때 정말 빗발쳤어요. 신용카드 포인트 5년 돼갖고 한꺼번에 소멸할 뻔했다. 실제 멜부쇼 애청자 한 분이 80만 원 최근에 소멸돼버린 거예요. 제 말 듣고 어카운트 인포 앱에 들어간다 했다가 늦게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실천력 알면 뭐 아니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제가 지금 이걸 해보세요. 몇 달 전에 매부쇼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했다가 최근에 들어간 거야. 카드 인포를 깔고 앵걸 분명히 포인트가 몇십만 원 정도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멸시효 청구시 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이 정확히는 날라갔죠?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신전문금융협회 민원을 저랑 같이 내놨어요.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포인트가 소멸된 걸 제대로 고지를 안 했다. 그전에는 종이고지서로 고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의 동의도 안 받고 이메일하고 문자 고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메일 문자는 요즘 이메일은 요즘 사용 안 하는 분이 많이 늘어났고 문자는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안 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맞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도 어카운트 인포 앱을 내가 말하자마자 바로 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포인트 소멸 통지를 원래 고지서로 받았는데
요즘 종이고지서 안 쓰는 추세니까 일방적으로 바꾼 거예요. 문자로 이메일 고지로. 그 이분의 귀책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작정한 투쟁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었냐? 언니가 가족이 없어요. 믿고 의지한 남동생이야. 박시동 남동생 하나 있었어. 근데 이놈이 잘해. 너무 근데 자기가 이제 몸도 아프고 언젠가 먼저 갈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아무한테 말 안 하고 박시동 앞으로 보험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죽으면 수령자는 우리 내 동생, 착한 동생 시동이로 해줘라. 딱 했는데 이분이 근데 의외로 갑자기 조금 더 예상치 못하게 일찍 돌아가시고. 그럼 당연히 이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입장에서 너무 슬프고 우리 누나만 이제 장례치고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막 보험 가입한 거 못 들은 거야. 그게 휴먼 보험금인 거예요. 몰랐잖아. 그래갖고 이분이 어카운트 인포 앱을 깔아보니까 보험금 몇 천만이 자기 앞으로 있는 거야. 뭐야? 야. 누나가 자기 앞으로 3천만 원 해놓은 거야. 그래서 3천만 원 찾은 실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저 누나 2명인데. 예, 장수하셔야죠. 예. 누나! 시골에 계신 누나, 내 앞으로 하지 마. 누나 애들 또 힘들잖아. 그거 누나는 안 돼. 누나 오래 살아야지. 누나 고생했는데. 그러니까, 어카운트 인포 앱입니다, 여러분. 휴먼 예금, 휴먼 보험금. 그리고 이게 편한 게 자기 계좌가 다 떠요. 계좌에 잔액도 다 나와요. 대출금도 다 나와요. 결정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가 뜹니다. 자기가 놓치기 가진 쉬운 거 그거까지. 카드가 10개다. 네. 요즘 카드 우리 돌려막기도 하고 막 우리는 뭐 무슨 카드사 할인 혜택 때문에 카드 가입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1인당 5개 정도 있잖아요. 저도 한 5개. 그 신용카드 포인트 다 떠요. 공휴일에도 떠요. 공휴일도 지금 현금화 해주세요. 그러면 5분 안에 바로 돈이 돌아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아는 어떤 약사분은 검색만 되는 게 돈 들어옵니까? 약사분은 100 얼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 때는 이제 100 얼마를 받고 100 얼마, 100만 얼마를 받고 민생경제연구소로 20만 원 보냈다. 와. 안 징글 때 받았다고. 진짜 선순환이다, 선순환. 그러니까 이제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신 분 아는데 모르는 분 많아요. 그리고 알아도 깜빡해버리는 거예요. 네네. 이런 거 쭉 적어놓으면 그다음에 아, 이제 이거 정리해 주셔야겠다. 알겠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맛배기만 하고 그리고 쫙 나중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우리 두 분의 투자 철학과 투자 정보에 중간중간에 돈 되는 좀 퍼즐 너무 좋은 것 보면 같아요. 여기 지금 근로장려금하고 밤새요, 밤새. 아동장려금도 있어요. 네, 이것도 밤새. 모르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해버려요. 밤새 이거. 연봉 3, 4천만 원대 또는 그 이하의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장려금 EITC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장려금도 줘요. 아동수당 또 별개로 신청 안 하면 못 받아버리니까 드림스폰 같은 이제 홈페이지 장학금, 가보면 포털. 장학금 예. 우리나라에 장학금 3,000개 정보 다 들어있어요. 어. 신청해갖고 밑자 본전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한대출 지금 받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렇죠. 저 뭐 핀다나 네이버나 토스에 가갖고 대한대출 코너가 있어요. 그러면 박시동 평론가님이 1억을 우리은행한테 빌렸어. 이자가 5%나 돼. 너무 비싸. 근데 안진걸은행에서 내가 1억 1천만 원 빌려주고 4%로 해줄게. 은행이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럼 당연히 4%로 갈아타시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수수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도들도 시행됐는데 그동안 신용대출만 했거든요.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금 대출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잖아요. 가계부채가 지금 1,900조인데 그중에 1,000조가 주담대거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히 차지하잖아요. 이게 그동안 안 돼. 이건 등기부상의 변경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됐어요. 대한대출이 올 10월부터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하자마자 주택담보대출 지금 아마 변동금리가 70%니까 맞습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한 3, 4% 내던 분들도 변동금리로는 다 지금 쟤는 5, 6%만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더 저금리로 옮기는 거니까. 그렇죠. 대표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동이키랑 광순의 복덕방이랑 민생경제연구소랑 연합해서 이 페이지를 만들자고요. 뭐랄까 민중 포털. 민중 포털을 만드는 거예요. 민중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민중 포털. 아니면 좋습니다. 이 모든 정보나 콘텐츠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면 신청도 바로 할 수 있게. 좋네요. 그 안진걸 소장님 말씀은 이겁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투자의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다양하게 이제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전략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안진걸 소장님 말씀이 최저임금을 받는 국민이 1,000만 명이 넘는 시대에 최저임금 선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큰 투자가 얼마나 높은 산처럼 보이겠느냐.
있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한 달에 뭐 35만 원씩 적자가 나는 예, 살림 최근 속에 통계 계신 분들이 나왔으니까요. 투자라는 단계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적인 어떤 서포트, 아까 말씀 주신 게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분들이 35만 원, 40만 원을 어떻게 추가로 더 버냐. 하지만 학자금 면제, 국가 장학금, 아동수당 네. 이런 걸 통해서 한 집당 그렇죠.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국가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게 모아져야 결국 그분들이 투자의 흑자가 사다리를 되고, 네.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되고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오히려 투쟁하고 그 투쟁이 국가적으로 투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좋습니다. 겁니다. 예. 좋아요. 오늘 아무튼 투쟁이고 투자이다. 저희가 은근히 투쟁하면 투자도 더 잘할 수 있게 다 된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 균형이 있어요. 네. 오늘 두 분 또 국내 최고의 일타 강사 양쪽으로 모시고 경제 구조에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 정기적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급 끝나는 느낌인데. 저희는 항상 끝나고 지금 좀 아쉬움을 두면서 아쉬움을 두고 아쉬움을 두려고 다시 그러는 거지. 만나야죠. 저희가 지금 밖에 나가서 술 한잔 더 하려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술 때문에 하는 거 지역 아니에요? 경제도 살리긴 살려야 돼요. 지역 경제 살려야 되고. 네.